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요즘 말이죠. 후쿠시마 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에 의해서 망가진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더 이상 그 오염된 저장수, 삼중수소에 오염된 저장수인데요. 이것을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바다에다 그냥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일본 정부의 뻔뻔함과 그 모렴치함이 세계 정상급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일본 안에서도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그 중에 일부는 환경을 걱정해서 반대한다, 그런 목소리보다는 사실은 님비 현상, 우리 땅 앞에는 안 돼, 이런 거죠.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발상이 시작된 그런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버리려고 하는 게 삼중수소에 오염된 지하수거든요. 이 삼중수소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중수소와 관련된, 삼중수소가 사실은 방사성 동위원소거든요. 그래서 이 삼중수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이런 것이 무료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죠? 방사성 붕괴 반응을 하는 그런 원소를 방사성 원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방사성을 나타내는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방사성 단위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선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사능 단위에 대한 표를 한번 볼까요? 이 표에서 나타내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시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옛날에 큐리, 라드, 램 이런 단위를 썼고요. 현재 국제 단위를 보면은 여기 베크렐이 있죠. 그 다음에 그레이가 있고 시버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제 단위를 보면은 요 세 가지를 소개를 했죠. 베크렐, 그레이, 시버트 요 세 가지인데, 베크렐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얼마만큼 붕괴하느냐, 그것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1초에 한 번 붕괴한다, 그럼 1베크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레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1kg당 1줄의 에너지 흡수한다 하는 흡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가선량, 유효선량 이렇게 표시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조사량, 조사한다는 얘기는 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사량을 의미하는데, 그레이하고 시버트는 단위 크기는 똑같습니다. 1kg당 1줄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는 흡수량이고 하나는 쬐는 양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를 달리 부른 겁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 있죠. 우주에서 X선이라든가 아니면 감마선이라든가 이런 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주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Cosmic Ray 이렇게 해서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날아온 이 우주선과 지구에 있는 어떤 원소가 핵반응을 해서 새로 생겨나는 방사성 동위원소도 있고요. 암석 속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성되는 자연적인 방사선 피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체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더욱이 인위적인 것이요. 이게 자연적인 피폭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 표에서 보실 것 같으면은 예컨대 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방사성 원소죠. 그런데 이 우라늄은 화강암 지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라돈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지구 외부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이렇게 피폭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에 의한 것,
자연적인 방사선 총량 이런 것들을 여기 피폭량이 밀리시버트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DNA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DNA가 손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태아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 이런 사람은 더욱 취약하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 손상, 태아, 노약자, 면역 체계 손상된 사람, 이런 사람은 취약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런데 이 방사선이 인체 내에 들어오면은 사람 몸의 3분의 2 정도가 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물에서 수산화 라디칼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라디칼 이것은 물이 H2O인데 그 중에서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OH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이것이 이제 활성산소의 하나의 형태인데 이 수산화 라디칼이 생성돼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활발하게 증식하는 세포가 더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아 같은 경우 세포가 활발하게 증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손상되더라도 증식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손상된 상태에서 계속 증식이 일어난다 하면 그것이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개해야 할 게 좀 많은데 이제는 일본에서 태평양에 폐기하겠다는 삼중수소가 포함된 지하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삼중수소 자체는 베타 붕괴를 하는데 아주 약한 에너지를 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에너지를 내는 삼중수소의 베타 붕괴가 사람의 피부도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반감기가 12.3년이고 인체 내에 들어가면요 보통 한 열흘 정도면 배출이 다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내부 피폭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인체 내에 들어간 상태에서 내부 피폭에 의해서 뭐 세포가 망가지고 DNA가 망가지고 이랬을 경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3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반감기가 12.3년이라는 얘기는 이 12.3년 동안에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뭐 이게 인체 내의 내부 피폭을 일으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때문에 암의 가능성도 좀 높아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감기뿐만 아니라 삼중수소가 어떤 핵반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중수소를 보통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요 아래 왼쪽에 여기를 갖다가 원자 번호라고 하고 왼쪽 위를 질량수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녀석이 핵반응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요게 헬륨이란 원소가 원자 번호 2번짜리인데 그런데 질량수가 보통은 4짜리예요. 보통의 헬륨은요. 그런데 질량수 3짜리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요 2라고 쓴 거, 요게 전자를 얘기하는데 이런 걸 낸다 하는 얘기는 바로 베타선 방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요 베타선, 요 녀석이 인체 내에서 결합을 막 끊어내고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인체 내에서 내부 피폭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삼중수소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비상등 같은 경우 화재가 났다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렇게 대피해야 할 경우 이쪽으로 이용하세요 하고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베타선이 인광체를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 없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런 건물의 비상등 이런 것을 활용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삼중수소는 검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가이거 계수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방사선을 검출하는데 가이거 계수기로는 이게 검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약하기도 하고
만약에 일본이 해양 투기를 했다. 그럼 이거 검출하는 방법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험실적으로나 검출할 수 있을 텐데 광범위한 해양 투기를 했다. 그러면 솔직히 일본 정부가 이렇게 검출하도록 허용할지도 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검출한 방법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몸은 보통 3분의 2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삼중수소는 물은 H2O니까 H2O의 수소 대신 결합해서 몸으로 들어가면 온몸에 다 퍼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삼중수소가 온몸에 다 퍼진다 하더라도 대략 한 열흘 정도면 배출된다고 합니다. 삼중수소가 사실은 베타 분解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만약에 몸 안에서 베타 피폭이 일어나면 그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삼중수소가 몸 안에 흡수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접 흡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들어간 그런 음식물을 우리가 먹었다. 그런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중수소가 피부를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몸 안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음식물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요거는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이 삼중수소에 오염된 지하수를 해양 투기하겠다 하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다룰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좀 더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